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반갑습니다. 5분 전에 인사드렸는데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해커스에서 토익 리스닝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커스 학원 혹시 처음 아니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이시면 학원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면 이 로그인 탭이 하나 있고요. 이거 로그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로그인 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띠띠띠띠띠띠 여러분 거 띠띠리띠띠띠 치시고 로그인 한 번만 더 클릭하시면 여러분 성함이 띵 하고 뜨면서 누구누구님 오늘도 목표 달성 그리고 아래쪽에 반별 게시판 바로 가기라는 게 보일 겁니다. 아침 전교 A반에만 수강 시작되어 있으시면 아침 전교 A반밖에 안 보여요. 혹시 7시 리스닝 단과로 되어 있으시면 7시 LC 단과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반별 게시판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날짜에 맞춰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게시판에 가보시면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클래스에서 같이 풀게 될 Part 4 클래스 리뷰 할 수 있는 그 음원을 올려드렸을 거고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오늘 과제 진단고사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테스트 음원 올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일 교재 꼭 가지고 오시라는 교재 지침문 올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알성 활용법이라는 걸 하나를 올려놓았는데 그 리스닝은 사실은 누가 문제를 많이 풀었냐에 따라서 풀어본 문제 수에 비례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풀어본 문제를 정확하게 리뷰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빨리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만 많이 풀어서 풀어본 문제 수에 비례해서 실력이 좋아질 것 같으면 계속 모의고사만 풀고 계속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래서 실력이 풀어본 문제 수만큼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리뷰하느냐 싸움인데 특히나 3, 4 같은 경우에는 구간 반복을 하지 않으면 리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는 뭐 저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32번부터 100번까지 음원을 쭉 들으면서 가는 거는 최초에 문제 풀 때만 딱 한 번 그렇게 듣는 거고 일단 문제를 풀어놓고 나서 채점까지 끝내고 나면 리뷰할 때는 구간 반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뷰를 일단 시작하게 되면 32, 3, 4번 대화문을 구간 반복 시켜놓고 이 32, 3, 4번 대화문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번 주에 얘기하게 될 방법으로 정확하게 리뷰를 끝내고 리뷰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구간 반복을 풀고 넘어가서 그 다음 35, 6, 7번 대화를 다시 구간 반복 시켜야 되고 얘를 계속 돌리면서 얘를 리뷰를 해야 되고 이거 리뷰 끝나고 나면 38, 39, 40번 묶어놓고 얘 돌리면서 리뷰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3, 4는 대화면 대화, 지문이면 지문 하나씩 구간 반복해놓고 리뷰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리뷰할 때. 그러니까 풀 때는 쭉 들으면서 푸는 거지만 예? 왜 이러세요? 불안하게. 그렇게 하시죠? 아니 어쨌든 연속해서 듣진 않잖아요. 아니 32번부터 100번까지 3, 4의 문제를 쫙 푼 사람이 채점을 쓱 끝내고 나서 해설집을 쓱 갖고 오더니 해설집을 쫙 펼쳐놓고 음원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32, 3, 4번을 쫙 듣고 35, 6, 7번 쫙 듣고 38, 39, 40, 41, 2, 3번 44, 5, 6번 47, 8, 9, 50, 51, 2, 100번까지 쫙 듣고 나서 다 들었네. 한 번 더 들을까? 하고 다시 맨 앞으로 들어서 32번부터 100번까지 쭉. 그럼 밤새도 리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리뷰하려면 하나씩 묶어야지.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구간 반복 용어로만 쓰기에는 이 알송이 쓰기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서 물론 구간 반복용 프로그램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알송이 구간 반복 용어로는 제일 편안한 것 같아서 제가 그 활용법을 오늘 게시판에 6장짜리 PDF 파일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이랑 함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합니다라고 적어드린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altools.co.kr로 들어가시면요. 얘네 altools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altools 메인 화면에 요 중간에 보시면 알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송 요 업데이트돼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동안 안 쓰셨으면 아마 업데이트라고 뜰 거고요.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이나 당연히 설치하게 뜰 테니까 그것만 한번 설치해 놓으시면 이 알송이 바로 설치가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리뷰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이걸 사진과 함께 올려놓았거든요. 일단 뭐 메뉴바로 들어가셔서 그 창을 열어놓으시면 맨 위쪽에 메뉴바인데 메뉴바로 들어가셔서 파일 하나 일단 열어놓으시고 그걸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리뷰할 때는 메뉴로 한 번만 다시 들어가시면 그 파일 밑에 도구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도구 쪽에 가면 녹음 어학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 더 열어놓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 어학이라고 되어 있는 창의 중간에 어학 기능에 보시면 시작 위치 설정하는 탭하고 종료 위치 설정하는 탭하고 반복 해제하는 탭하고 딱 이 세 개만 누르고 싶은 탭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적용해서 리뷰하시려면 음원이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작 위치 땅 클릭하고 Question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그럼 둘이 막 떠들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땅 끝나면 끝났네 하고 딱 찍으면 이제 32, 3, 4번 대화가 구한 반복이 된 거지. 그럼 얘를 돌리는 거지. 우리가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얘기하게 될 정확한 방법으로 리뷰를 완전히 끝내고 이젠 됐는데 이건 리뷰 끝났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반복해서 클릭하셔서 음원 흘려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대화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땅 찍어놓고 Question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그럼 둘이 막 떠들게 놔두고 35, 6, 7번 대화문이 끝나면 끝났구나 하고 종료 딱 찍으시면 이제 35, 6, 7번 묶인 거고 그럼 걔를 돌리면서 리뷰하시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반복해서 눌러서 다음 걸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요 세 개밖에 누르고 싶은데 여기 중간에 보면 거꾸로 재생하기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 한번 누르시면 기절하실 테니까 일단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고 음원이 진짜 거꾸로 나와요. 뭐지?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르실 일 없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게 해커스 학원에서 정해놓은 리스닝 표준 진도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방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수업 들었는데 그 사람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쟤랑 한 달 수업했는데 쟤랑은 도저히 수업을 못 하겠어요.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짝수달 과정에 강사를 다른 강사가 하는 정규반 수업으로 쓱 들어갔더니 이 강사가 지난달에 했던 강사가 했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다루고 아니면 막 내용이 누락되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반의 표준 진도표라는 걸 깔아놓아서 정규반에서 수업하는 모든 강사들은 이 표준 진도표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2개월 과정에 강사들이 전부 다 바뀌더라도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내용 없이 과정을 끝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번 달은 Part 3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1,4의 전반부 같이 정리하실 거고 그럼 여기 빠져있는 Part 2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제가 과제로 넘겨드리면 그걸로 2는 내꺼 나가실 거고 짝수달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짝수달 같은 경우에는 Part 2가 메인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1,4의 후반부 다루고 짝수달에 부족한 Part 3는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Part 3의 문제를 핸드아웃으로 넘겨드리면 그걸로 3 메꿔 나가고 그러니까 매달 전 파트를 고루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교재를 풀어나갈 때 교재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번 달엔 3, 4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은 매달 조금씩 하는 거니까. 사실은 실전에 다녀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시험을 보고 오면 Part2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하시거든요. 10분 중에 한 8분 아니면 9분 시험 보고 이렇게 나온 분한테 어떻게 잘 보셨어요? 그럼 몰라요.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그럼 뭐 숨도 안 쉬고 난 2. Part2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긴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리스닝 4개의 파트 중에서 파트별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사실 2가 제일 높긴 합니다. 하지만 Part2는 어렵다 해봐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 수가 딱 25문제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Part2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5개가 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서너 개, 4, 5개 질문을 딱 들었는데 빵빵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질문 딱 들었는데 뭐라는 거야? 그런 문제가 한 3, 4개 이상만 딱 박혀도 체감되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서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웠냐고 물어보면 거의 Part2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3, 4는 문제 수만 69개입니다. 리스닝 100문제 중에서 1, 2 합해봐야 문제 31개밖에 안 되잖아요. Part 1에 나와 있는 사진 6장, 2에 나와 있는 문제 25개. 그럼 1, 2 합해봐야 문제 수는 고작 31개. 근데 3, 4를 합하면 32번부터 100번까지 69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닝을 제일 편안하게 안정시키려면 사실은 3, 4가 먼저 잡혀야 돼요. 편안하게 3, 4, 69개가 쫙 잡혀야 그 위에 1, 2를 얹어서 원하는 점수까지, 원하는 실력까지 쭉 올리시는데 3, 4가 흔들리면 아니 전체 100문제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3, 4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리스닝이 100문제인데 3, 4만 69개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같이 3, 4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일단 메모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달에 강조하게 될 3가지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띄워드리는 것들은 짝수달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짝수달에도 계속 얘기하는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3, 4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가는 홀수달에 조금 더 짝수달보다 더 강조하게 될 3가지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중앙방송,
그리고 1, 2 directions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3, 4에 나와 있는 문제 보기들을 먼저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그 스키밍 연습을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좀 해나가실 거고 그리고 3, 4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같이 연습을 좀 하실 거고 그리고 3, 4의 리뷰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 셔도잉 연습까지 당장 이 셔도잉 연습은 내일 모레 수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 클래스에서 다 같이 한번 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번 달에 잡아야 될 굵직한 텀 세 개입니다. 스키밍, 타이밍, 그리고 셔도잉까지. 근데 얘네들이 덩치가 너무 큰 애들이라 하루에 세 가지를 다 언급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요. 일단 오늘은 개강 첫날이니까 스키밍 얘기만 이번 주 후반부로 좀 빼놓고 오늘은 교재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셔도잉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까지 이 셔도잉이라는 건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3, 4 리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연습이라 일단 셔도잉으로 하는 첫 번째 단계까지는 오늘 약속을 하고 내일 클래스에서 거기다 살을 더 붙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셔도잉 연습까지 클래스에서 완벽하게 해서 셔도잉 연습 방법까지 완벽하게 우리끼리 만들어 놓으면 3일 안에 3, 4의 문제를 풀고 리뷰하는 방법은 우리끼리 통일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정규반 홀수 달의 최초 3일의 그림은 3일 안에 우리 공통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 리뷰하는 방법을 통일을 시켜놓고 그 틀 안에서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문제를 풀고 리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라 오늘은 일단 교재를 가지고 타이밍 얘기하고 셔도잉 전 단계까지만 얘기를 좀 해 놓겠습니다. 교재가 편안하신 분들은 241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두 번째 넘겨드린 핸드아웃이 교재 241페이지가 카피되어 있는 카피본이니까 핸드아웃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스터디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걷어서 조교가 좀 나가야 되는데 입실이 조금 늦으셔서 설문지 작성은 하셨는데 아까 한꺼번에 제출할 때 제출 못하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손만 한번 쭉 들어봐 주실래요? 이건 썼는데 여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여기도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끝에 두 분, 여기 두 분, 여기 한 분, 저기 한 분. 자, 조교가 뒤쪽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요. 조교 지나갈 때 핸드아웃 그 설문지 직접 좀 주셔야 나중에 뭐 추가 배정 이런 거 없이 한꺼번에 잘 배정이 될 테니까 저기 검은 반팔 티셔츠 입은 친구가 저희 조교입니다. 지나갈 때 조교한테 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신 남자분 한 분 계시지 않았나요? 네, 여기 한 분,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이 앞쪽에 두 분 계시니까 조교 올 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문제 바로 풀기 전에 우리 슬라이드 한 두세 장만 더 보고 문제 풀어도 되겠죠? 예? 그렇죠. 그 첫날이라 어색해서 그러신 거죠? 예? 금방 친해지겠죠 우리? 되게 종강할 때쯤 되면 되게 친해질걸요? 자, 문제 풀기 얼굴 별장 자 됐어요 이제 푸세요 이렇게 하면 정 없으니까 슬라이드 몇 장만 더 볼게요. 마찬가지로 메모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처음 푸시게 될 문제가 Part 4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Part 3까지 끝내잖아요. 실전에 가서 Part 3까지 끝내놓고 Part 4로 넘어와서 방송에서 Part 4의 Directions가 나올 때는 7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보시는 거 맞죠? 아니 이제 Part 3까지 끝내고 Part 3까지 끝! 이제 70번까지 끝내고 이제 Part 4로 넘어와서 방송에서 Part 4 Directions 하고 Part 4 Directions 나오는 시간 동안은 7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보시는 거 맞죠? 아니 이제 Part 3까지 끝을 내고 이제 Part 4로 넘어와서 방송에서 Part 4 Directions 하고 Part 4 Directions가 나오는 시간에 그 나오는 시간 동안엔 7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보시는 거 맞죠? 맞으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당황하셨죠? 야 그럼 Part 4 디렉션 나올 때 71, 3번 보지 뭘 봐? 근데 이 개강 초에 진짜 제가 정규반에서 수업을 제법 오래 했는데 개강 초에 이렇게 정규반에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Part 4의 디렉션스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저 뒤쪽으로 가서 80번대 문제를 막 이렇게 읽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읽어요 또 온년년요 하면서 온년요 엄청 어떤 분들은 Part 4의 디렉션스가 나오는데 아예 문제지를 맨 마지막 장으로 넘겨놓고 90번대 중후반대 문제를 막 언년년년요 엄청 열심히 읽는다니까요. 언년년요 막 읽어나가다가 방송에서 Part 4의 디렉션스가 끝나고 나서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그 밀리 쑥 돌아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에? 아니. 아까 문제하고 보기를 미리 읽어놓지 않았던 그건 의미가 없고 잠시 후에 71, 2, 3번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Part 4의 드레싱스가 나오는 시간 동안엔 7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진짜 당연한 것 같은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제가 개강 첫날부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시간에 제가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다시 할 테니까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 그냥 당연시하고 가고 아니 당연하지 Part 4 드레싱 나올 때 71, 3번 보는 거지 그러면 일단 당연시하고 넘어가고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시간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한번 다시 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아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혹시 이번 달 우리 개강 첫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생각나시죠? 하고 기억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너무 당연시하고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Part 4 드레싱 나올 땐 71, 3번 봐야지. 대신 금요일 날 한 번만 더 얘기하지. 두 번째 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놨습니다.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셋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셋 준비를 위해서 간다라고 적어놓았는데 그러니까 레코딩이 끝남과 동시에 그 셋을 마무리하고 다음 셋 준비를 위해서 간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실전에 가보면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지요. 그렇죠? 그 레코딩이 끝나기 직전에 정답 세 개를 다 찾는 문제들도 있고 레코딩이 끝났는데 정답 세 개를 다 못 찾는 문제들도 있고 경우의 수가 딱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레코딩이 끝나기 직전에 아니면 끝난과 동시에 정답 세 개를 다 찍어내는 것도 있고 레코딩이 끝났는데 답 세 개를 다 못 찾는 것도 있고 무조건 둘 중에 뭐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아니죠. 내 답이죠. 내 답 세 개를 다 찾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문제 세 개 깔아놓고 음원을 듣기 시작하는데 방송은 나오기 시작하고 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세 문제인데 방송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잡는 것도 있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세 문제를 깔아놓고 다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방송은 또 나오기 시작하고 끝났는데 답 세 개를 다 못 찾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이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틀렸다고 쭉 표시하고 다음 셋으로 넘어가는 걸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거에 대한 약속이니까 요건 하나 약속을 좀 해놓고 가지. 뭐라고? 뭐라는 거냐 너 지금?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답 두 개는 찾은 것 같고 이거 답을 못 찾았는데 레코딩이 땅 하고 끝나면 이 정답 못 찾은 문제는 그냥 틀렸다고 표시하고 다음 걸로 가라고? 싫어. 너나 그렇게 해. 뭐라는 거냐? 정답 못 찾은 문제가 나오면 그 질문이랑 보기를 빠르게 다시 읽어서 내가 생각하는 답안을 골라놓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개강 첫날 얘기하는 타이밍을 깨버리시는 거고 타이밍을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자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4주차 초반까지는 그렇게 하죠. 정답 놓친 게 있으면 그냥 틀렸다고 표시하고 넘어가서 다음 set 잡아나가는 걸로 요거 하나는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넌 나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르구나. 난 정답 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답 찾는데. 이거예요. 슬픈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어도 되겠죠. 자, 네 번째 것도 빨간색입니다. 다음 질문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읽지 않는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아니 뭐 혼자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학원 가서 같이 하면은 조금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큰맘 먹고 학원에 한번 왔는데 학원에 딱 왔더니 개강 첫날 그 리스닝 강의하는 애가 저예요. 리스닝 강의하는 애가 얼굴 보자마자 3, 4는 무조건 타이밍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풀어나가다 정답 놓친 게 있으면 4주차까지는 그냥 틀렸다고 표시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도 안 해요. 개강 첫날은. 물론 수업이 진행되면서 왜 3, 4에서 문제를 푸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개강 초에는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일단 타이밍 맞춰서 문제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놈이 나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겠지. 3, 4는 진짜로 이렇게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저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겠지. 그리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전에는 문제 풀어나가다 정답 놓친 거 있으면 방송 끝난 후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읽어갖고 답 하나를 골라놓고 넘어갔는데 하도 얼굴 보자마자 타이밍을 맞추라고 그래서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본 거예요. 그 문제를 쭉 풀어나가다가 혹시라도 정답 놓친 문제가 나오면 에이 놓쳤어 이거 쭉 꺼버리고 다음 세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스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타이밍 하도 맞추라고 해서 넘어와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온뇨뇨뇨 읽어나가다 온뇨뇨뇨 읽어나가고 두 번째 문제는 온뇨뇨뇨 읽어놨는데 이거 두 번째 문제는 밑에 보기들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보기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 보기가 길다고 안 읽을 수도 없고 이거 언제 다 읽나 이거? 온뇨뇨뇨 이거 왜 해석 안 돼? 온뇨뇨 뭐야 이게 수식하는 거야 이거? 온뇨뇨뇨 이거 언제 다 읽나 이거? 온뇨뇨뇨 이런 너무 길잖아. 온뇨 읽어나가다가 세 번째 문제를 딱 읽어놓고 세 번째 문제 A를 딱 보려고 하는데 방송에서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하고 나오면 아니 하도 타이밍 맞추고 넘어오라고 그래서 타이밍 맞추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대치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짜로 두 번째 문제 밑에 있는 보기 4개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얘들을 정확하게 읽어놓고 세 번째 문제로 내려와서 세 번째 문제 A를 보려고 하는데 방송이 나오면 가슴 찢어지시겠지만 이 읽지 못한 세 번째 문제는 음원이 시작되기 전에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2개를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그게 듣기 연습이 되겠죠. 당연하지겠죠. 근데 막상 실전에 가보면 문제 3개를 다 읽지 못한 분들은 방송이 나올 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 다 읽지 못한 문제하고 보기를 계속 같이 읽으면서 음원을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실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아직 문제 보기를 다 읽지 못했으니까 문제 보기는 끝까지 읽어야겠고 방송은 나오니까 이건 들어야겠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듣는 거는 듣는 거대로 이해하고 읽는 거는 읽는 거대로 이해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읽어놓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깔아놓고 음원을 들으면서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를 하나씩 찍어 올리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내가 다 읽지 못한 특정 문제가 하나가 남아있다 그래서 음원을 들으면서 걔를 같이 읽고 있으면 그게 읽기가 되겠어요? 듣기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사실은 3, 4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실전 와서 제일 기분 나쁜 건 그거 하나 아니에요? 난 문제도 다 못 읽었는데 방송이 또 나오더라. 난 이제 세 번째 문제 A쯤 보려고 그러는데 방송이 나온다. 두 번째 문제 간신히 읽어놓고 세 번째 문제 보지도 못하는 그게 사실은 실전하면 기분이 제일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버리려는 게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특정 문제 밑에 깔려있는 보기가 너무 길어서 문제도 다 못 읽었는데 방송이 나오면 그럼 읽기를 버리든 듣기를 버리든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듣기를 하고 있는데 듣기를 버릴 수 있나요? 이거 안 듣고 이건 안 듣고 그냥 이거 계속 혼자 읽고 있나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리려면 당연히 읽기를 버리고 들으면서 읽어놓은 것들을 정답을 찾아야지. 제가 진짜 심플하게 3가지만 부탁드릴 테니까 너무 심플한 거니까 3가지만. 잠시 후에 제가 Part 4의 디렉션스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잡아 나가실 거예요. 딱 3가지만 부탁드려도 되죠? 혹시나 3문제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방송이 나오면 그 읽지 못한 문제는 당연히 3번째 문제겠죠. 그렇겠죠? 전 정규반에서 수업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2문제도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뵌 적이 없어요. 만약 다 못 읽으셨다면 그건 당연히 3번째 문제일 겁니다. 그럼 음원이 나오기 전에 그 3번째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2개만 정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들으면서. 두 번째 부탁은 혹시 보기가 짤막해서 3문제를 읽어놓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와서 읽어놓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 중에 일부를 다시 보고 계시다가 음원을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나가야지 3개를 읽어놨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미리 하나 더 3개를 읽었는데 시간이 좀 남길래 그 다음 문제 미리 하나 더 이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이니까 그건 없어야 돼요. 3개를 읽어놓고 시간이 요만큼이라도 넘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놓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 중에 일부를 다시 보고 계시다가 음원을 들으셔야지 다음 걸 미리 하나 더 다음 걸 미리 하나 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건 없어야 돼요. 3번째는 3문제를 다 읽어놓고 듣기 시작하시던 다 읽지도 못하고 듣기 시작하시던 간에 어찌됐든 레코딩이 땅 끝난 그 순간 정답 체킹 안 된 게 있으면 그냥 틀렸다고 표시하고 다음 걸로 가는 거. 이렇게 딱 3가지입니다. 오늘은. 한 번만 다시. 3문제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방송이 나오면 읽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읽지 못한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2개만 들으면서 정답을 찾으세요. 그래야 연습이 되니까. 두 번째 부탁드린 건 3개를 읽어놓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읽어놓은 문제 3개를 다시 보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셔야지 다음 거를 미리 읽어나가는 건 안 하기로 약속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레코딩이 땅 끝난 순간 체킹 안 된 게 있으면 빠르게 읽어서 답 하나 골라봐야지가 아니라 레코딩이 땅 끝났는데 정답 체킹 안 된 건 그냥 쭉 꺼버리고 다음 셋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첫날 그 이동하는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동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뜨끔뜨끔 받으시라고 제가 오늘 요 4개 지문 끝날 때마다 앞에서 4번만 끌어드릴게요. 레코딩이 땅 끝나면 제가 앞에서 자 가시죠. 레코딩이 땅 끝나면 앞에서 자 가시죠. 자 올라갑니다. 가시죠. 하고 4번 끌어드릴 테니까 제가 가자 그럴 때 같이 가시면 돼요. 약속. 제가 앞에서 자 가시죠. 그럼 됐어. 너부터 가. 먼저 가 있어. 내 금방 답 잡고 갈 테니까 넌 먼저 가라니까 글쎄. 내 금방 따라간다니까.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저희 혹시 지금 바로 문제 풀 건데 조금 이따 문제 풀어나가는데 세 번째 문제에 C를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면 어떡하죠? CD 2줄 남았는데 이제 세 번째 문제에 C를 보려고 하는데 방송이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이 세 번째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걸 들으면서 찾으셔야 돼요. CD까지만 마주 읽으면서 이 지문의 전반부를 들으면 틀이 완전히 안 잡혀서 한 셋을 통째로 날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요 세 가지만 약속입니다. 요번 한 달에 워밍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한번 출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초 드릴 테니까 저기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저기 내일 클래스에서 문제하고 보기 읽어나가는 얘기도 같이 좀 할 거거든요. 3, 4의 문제하고 보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읽어나가는 얘기도 같이 좀 할 텐데 오늘 그 문제 보기 읽어나가는 얘기까지 제가 언급을 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게 너무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 읽어나가는 건 여러분이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읽어나가시되 지금 저랑 약속한 이 세 가지만 지키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로 제대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하기 전에 문제지에 이미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몇 개씩 있어야 그게 진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답을 다 표시해 놓고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가 땅 끝나고 채점하기 전에 읽지 못해서 이미 틀렸다고 표시된 문제들, 레코딩이 끝났는데 정답을 놓쳐서 틀렸다고 표시된 문제들, 그게 몇 개씩 있어야 그게 진짜 연습을 약속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 약속 세 가지만 지키면서 바로 출발입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1, 2, 3번입니다. Part 4.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talks given by a single speaker.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bout what the speaker says in each talk. Select the best response to each question and mark the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The talk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 just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e'll be introducing a membership program for our customers in October. Premium membership card holders will earn points with each purchase at our department store. Employees should encourage customers to apply for a membership and assist them with filling out the form. I know you've got your daily duties, but only basic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on the form. And one other thing, we'll be expanding our branch in Greenville. I prepared some handouts with details about the planned renovations, but I seem to have left them in my office. Mindy, could you go get them for me? Number 1. 자, 바로 갑니다. 내려가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4, 5, 6입니다. What is the speaker mainly discussing? Number 2.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he says, Only basic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form. Number 3. What does the speaker ask Mindy to do?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Welcome to the second day of our workshop. I have a brief announcement. There is a slight change to today's schedule. Ms. Rebecca Keys, the first speaker, is running late. She has an important meeting to attend prior to coming here. Therefore, her lecture on soap making will not start until 9:30. This will not affect Henry Garfield's talk, which will take place on schedule at 11 a.m. Mr. Garfield, the owner of the local shop Arctic Scents, will teach you about the basics of perfume making. 자, 바로 올라갑니다. 정답 없는 건 쭉 가버리고 가세요. Number 4. Why is the announcement being made?
Number 5. What is mentioned about Rebecca Keys? Number 6. Who is Mr. Garfield?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broadcast. Welcome to the Daily Morning Show with Amanda King. Our guest today is a famous actress, known for her notable performances in movies such as In the Red and Jetstreams. Her most recent film, Coming to Terms, won her several awards earlier this year. 2 months ago, she became a spokesperson for Help for Tomorrow, an international charity that provides food to the needy. She will talk to us about her experiences with the organization so far and how they have changed her life.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guest for today, Ms. Joanna Masters. 자, 바로 갑니다. 내려가시죠. Number 7. 문제 먼저 보시죠. 표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What is the broadcast mainly about? Number 8. What is Help for Tomorrow? Number 9.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next?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chart. Good morning, Ms. Baker. This is Harold from Midtown Eye Clinic. You are scheduled for your annual checkup next week, and there are a few things you should know beforehand. You'll need to arrange for someone to drive you home afterwards, since your vision will be blurry for about 30 minutes following the exam. Also, given your history of vision issues, I strongly recommend getting the senior exam. Please call us to confirm your appointment as soon as possible. 자, 됐습니다. Number 10. 정답만 바로 불러드리고요. 용어 하나만 약속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일단 채점만 먼저 좀 해놓으시죠. 1번부터 갑니다. 1번 B, 2번 B, 3번 A, 4번 A, 5번 데이빗, A, B, C, D의 D만 데이빗이라고 불러드릴게요. 5번 데이빗, 6번 A, 7번 C, 8번 B, 9번 B, 10번 A, 11번 C, 12번 B. 자, 내일 다시 반복될 얘기니까 뭐 심각하지 않게 그냥 빠르게 한 번만 스쳐 지나가지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2번 문제 같은 요 커테이션 막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앞으로는 용어 자체는 그냥 우리끼리는 imply 문제라고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의도 파악 문제라고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12번처럼 질문에 look at the graphic이 들어가 있는 건 우리끼리도 그냥 그래픽 문제 아니면 시각자료 문제, 용어는 이렇게 심플하게 통일을 좀 시켜나가지요. 그리고 오답 나온 거를 리뷰할 때 타이밍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리뷰의 마지막은 쉐도잉으로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 하나만. 일단 우리가 이번 달에 약속하게 될 리뷰가 필요한 대화나 지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세 문제를 풀었는데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있었던 것들. 걔들은 리뷰하는 걸로 하지. 하나 또는 그 이상 채점을 했더니 한 셋을 다 못 맞추고 하나 이상 틀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알송으로 묶으시든 아니면 다른 구간 반복용 프로그램을 묶으시든 간에 그 대화나 지문을 묶어놓고 최초의 해설집 보시기 전에 음원 딱 3번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를 어디서 잡았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면 해설집 가지고 오셔서 영문식과 우리말 해석 비교해 가면서 음원 들으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에선 스크립트 보지 않고 영문으로 따라 말하는 쉐도잉으로 마무리하는 거. 요게 기본 틀.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나온 게 있으면 셋 다 잡은 게 있으면 그냥 구간 반복 시켜놓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해설집 보면서 셋 다 잡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 문제를 다 잡은 경우 리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셋 중에 오답이 하나 또는 그 이상 나온 경우 그래서 정답 3개 다 잡은 건 바로 해설집 보면서 음원 편안하게 듣고 아까 내가 들은 내용이랑 큰 차이 없다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죠. 대신 오답이 하나 이상 있었다. 그러면 해설집을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음원 3번 들으면서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단서를 어디서 잡았어야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건데 이 연습을 할 때 같이 병행하셔야 될 용어 하나가 이 태핑이라는 하나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나갈 땐 펜을 가지고 ABCD 어딘가에 체킹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채점을 했는데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나온 게 있으면 리뷰할 때는 펜을 내려놓으시고 음원을 쭉 들으면서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를
어디서 여기였구나 하는 지점을 손바닥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가볍게 때리고 가는 걸 그냥 태핑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 그러면 지문이 시작돼서 지문이 끝날 때까지 그 태핑은 3번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막상 연습해 보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나온 게 있으면 해설집 보기 전에 태핑을 하면서 3번만 듣고 해설집 보는 겁니다. 일단 용어만 어색하지 않게 그 탭댄스 할 때 탭이에요. 가볍게 두드리다의 탭인데 그걸 발바닥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자, 소리만 맞추면 나가겠습니다. 내일 이어질 테니까 하나 둘 셋 들으면 마치 펜을 가지고 ABCD 어딘가를 강하게 체킹하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 테이블 세게 한 번만 때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조금 세게 빵 하고 때려보세요. 태핑이요. 하나 둘 셋. 자, 이 영어만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단고사는 문제 푸시고요. 해커스 우리 사이트에 인강 보실 수 있는 그 주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개강 첫날이라 개인적으로 리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과제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고, 요거 누르셔서 무료 인강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적어 놓았는데 조금 죄송한 게 인강을 촬영해 놓은 애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화면으로 제 얼굴 보면서 리뷰 한 번만 하시고 내일 앤서시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푸시고 리뷰를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인강 편안하게 보면서 쉬엄쉬엄 보면서 그거만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내일 앤서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